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오후 10시 19분입니다. 예, 코스피 100 지수를 좀 더 살펴볼게요. 뭐 어떤 분이 왜 주가가 하락한 뒤에 동영상을 올리냐라고 하시는데,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는 멤버십한테는 다 공유를 했어요. 예, 이제 전체로 공유하는 것만 좀 뒤늦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차트를 보면서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차트를 보지 않고 그냥 영상만 보시면 나중에 이게 이제 지수가 다르게 움직이면 또 상당한 반감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솔직히 분석하는 사람치고 반감을 갖는 사람과 소통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설득할 수가 없어. 왜냐면 상대방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결과가 틀어지고 나면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계속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잘 맞았을 때만 영상을 올리는 게 소통하기 더 편한 거죠. 왜냐? 이미 잘 맞은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상대방은 뭐 반론을 가지거나 불만을 가질 게 없어요. 이제 다만 그 시점에 왔을 때는 그 사람의 거래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예? 정작 사야 될 때는 얘기를 안 하고, 그죠? 이제 팔아야 될 때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도저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차트대로 왔기 때문에 뭐 다르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굳이 성의를 다해서 어쨌든 노력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노력보다는 오로지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보여주는 편이 훨씬 더 저한테는 편한 거죠. 자, 분기봉을 봤을 때 분기봉은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330 이야기를 했고요. 월봉은 하단선이 340이 있어요. 340이 있습니다. 자, 340.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월봉은 340까지 내리면 매수 가치가 생기고, 분기봉은 330까지 내리면 매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1월달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본인이 고포스를 가지고 있다면, 빨리 판다. 그러면 340에 도달했을 때 파시면 되고, 더 욕심부리겠다? 그러면 330에 도달했을 때 파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말을 꾸며낸 게 아니라 차트가 시작될 때 그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한 거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없기 때문에 356 위에서 여기 356.6 위에서 그 위에서 고포스를 매수하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전부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이야기한 전략은 이게 다라고. 356.6 위,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서 고포스를 사서 보유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내려가면 1차적으로 340, 2차적으로는 330.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오늘 326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응? 오늘 326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뭘 살펴봐야 되냐면, 봉이 저가를 깼잖아요. 자, 저가를 깬 봉을 보세요. 일봉 저가 깼죠?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도 저가를 깼잖아. 월봉도 깼어. 그럼 지금 안 깨진 봉이 3개월 봉이에요. 그죠? 월봉까지는 다 깨졌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수할 수 있는 봉은
분기봉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330에서 전분기 저가 305.14죠? 여기. 예. 요 사이만 이제 매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분기봉으로 매수할래. 그러면 305.14에다가 손절을 걸고 330 언더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분기봉을 보시는 분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 분기봉을 보시는 분은 매수를 해야 되고, 월봉은 할 게 없고, 왜냐면 저가가 깨졌으니까, 이게 매도치기에는 싸고, 매수하기에는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얘는 할 게 없다고. 그죠? 주봉은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이건 뭐 아래로도 열려있고 위로도 열려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내릴 수 있다고. 예? 이건 내려가기 쉬운 차트라고 이건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응? 자, 매수할 수 있는 봉 이제 분기봉만 남았고, 월봉까지는 싹 다 저가 깼으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건 305.14를 깨면 손절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 305.14를 깨면 손절하겠다. 이런 뜻을 포함합니다. 자, 요거 분기봉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 357.99 위로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면 매수하시고, 예? 그러니까 357.99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수하시라고요. 305.14만 안 깨지면 돼. 근데 이게 거길 못 가잖아. 그럼 결국엔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고,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281 여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방향은 깔끔해요. 357.99로 다시 가든가 아니면 281대로 내려가야 돼요. 그럼 281대로 내려가려면 305를 붕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05를 붕괴하면 281로 가는 거고, 네? 305를 붕괴하지 못하면 357.99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려면 305.14 예, 거기가 손절선이 되는 겁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지금 위치가 9월 종가랑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9월달까지 왔어 지금. 10월달까지는 복구 못했고 9월달까지는 복구했다고. 그죠? 그러면 길게 보면 뭐 작년 12월달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제 다 대부분 커버가 된 거죠. 예. 12월달 상승할 때 난리치신 분들 되게 많아요.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예. 근데 어쨌든 많이 복구됐잖아요. 응? 많이 복구돼서 이제 10월달치만 이제 복구하면 돼요. 어쨌든 이 2달 상승분 중에 그래도 많은 부분이 지금 되돌아오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주봉을 이렇게 보시면 주봉은 이게 지금 올라갈 때 몇 주가 올랐냐면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가 올랐단 말이에요. 예? 9주 동안 이만큼 올린 거야. 근데 내리는 거 지금 3주 내린 거예요. 예? 이게 3주밖에 안 내려서 아직 내려야 될 시간이 꽤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 내릴 시간이 몇 주 남았냐면 이번 주 빼고도 1주, 2주, 3주, 4주, 5주, 6, 7주 남았어요. 1, 2, 3, 4, 5, 6, 7주. 7주면 3월 4일자 주봉이에요. 3월 4일자 주봉. 그럼 3월 4일, 5, 6, 7, 8. 3월 8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에 잡혀있는 시간이 3월 8일까지라고. 그러니까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하려면 3월 8일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정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하락할 여지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요. 자금만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이제 11월달 시가 아래로, 그 다음 10월달 종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 설명을 드린 건 뭐냐면, 1월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그죠? 1월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그 다음 타겟이 10월 종가가 되는 거고, 1월달에 음봉으로 끝나면 2월달에 시가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2월달에 시가가 내려가면 11월 시가가 타겟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월달에 음봉이 난다라는 것, 그 다음에 1월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11월 시가, 10월 종가를 노리는 행위랑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어쨌든 가까이에 위치하려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양봉을 내고 상승할 거면 상관없어. 예? 근데 음봉을 내고 하락할 거면 어쨌든 11월 시가와 10월 종가 아래로 가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깝게 끝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빠르게 12월 달 저가를 깼습니다. 12월 달에 개인이 매도한 금액이 7.5조죠. 근데 지금 5.3조 정도 매수했어요. 근데 제가 이전 설명할 때 뭘 했냐면 2021년 12월 달에 상승할 때 6.4조를 매도했는데 하락할 때 4.3조만 매수하고도 50%를 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면서 지난달에 매도한 것보다 적게 매수한다고 해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2021년 12월 상승과 2022년 1월 하락의 형태와 지금 움직임이 비슷해요. 상승한 것보다 하락폭이 크고 그 다음에 금액은 작아. 지금 5.3조니까 작잖아요. 근데 지금 12거래일이니까 앞으로 10거래일이 더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제가 그 데이터를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2023년도에 개인이 매수한 달이 한 4개월 정도 있다. 2월, 7월, 8월, 10월. 요 4개월 정도가 개인이 현물을 그나마 이제 매수한 달이란 말이에요. 2월 달에도 한 2조. 그 다음에 7월 달에 3조 원대, 8월 달에 3조 원대,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2조 원대 정도 매수를 했는데, 5조 원대 매수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미 12거래일인데 5조 원을 넘었다라는 거는 이번 달에 5조 원 이상의 현물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속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거래일에 5.3조라는 거는 4천억 이상 매수하고 있다고요. 하루에 평균 4천억 이상 매수하고 있다라는 건 22거래로 잡으면 8조 8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이번 달에 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이로만 간다 그러면 상당한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돈 때문에 그래요. 차트 때문에 그렇잖아. 제가 차트는 사실 이건 하방에 유리하다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하단선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봉을 보면 매도 생각이 안 든다고, 매수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차트가 잘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금의 흐름은 완전히 거꾸로 가잖아요. 자금의 흐름은 차트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상방 보는 거는 되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상방을 보면 뭐해? 다 저가를 깨는데. 그쵸? 그래서 주봉은 아직도 7주의 하락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 이걸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봉은 낙폭과대예요. 일봉은 낙폭과대라 지금 상태면 이 정도까지는 반등해야 돼. 328.80 328.80 이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하락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오지 못하더라도 내일 어쨌든 기술적 반등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3일봉도 보시면 그 정도의 상단선이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 개파랗게 나오더라도 뭐 얼마나 개파랗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심하게 나오면은 이제 차트가 변형되니까 그때는 말을 바꿔야겠지만, 등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28.8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2.7? 2.7이니까 1%는 안 되고 0.5% 이상의 상승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이제 내려가기에 좋은 차트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3일봉은 이게 딱 다음 봉에서 상승을 해야 방향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봉 자체를 보면 상승하려고 그린 봉은 아니야. 왜냐면 하단선이 일단 없고, 하단선이 일단 없고요. 이거 저가 깨지면 그 다음에 그 후 5개 봉의 하락이 유리해요. 저가를 깨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개파락이 나왔다 그러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게 상승봉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가를 깼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 5개 봉이 하락에 유리하게 되는데 이게 봉하나가 3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3일을 쓰고 그 후로 5개니까 18거래일 정도가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됩니다.
한 달이 한 20거래일에서 22거래일을 사용하는데 거래일 수로 한번 따져보세요. 거의 한 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말고도 한 달 더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만들어진 봉의 저가가 깨지면 앞으로 18거래일 정도의 하락 시간이 추가된다. 다만 이제 내려갈 때 그냥 이게 스트레이트로 내려가느냐 그건 알 수 없죠. 뭐 지그재그 방식으로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3일봉은 오늘 만들어진 저가가 깨지면 어쨌든 18거래일 정도의 하락 시간이 연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은 낙폭가 되니까 어쨌든 뭐 개파락이 오든 어쨌든 기술적 반등은 와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피도 저가 깨졌고, 그죠? 다 저가 깼어요. 여기도 기술적 반등이 와야 되는데, 온다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 2457, 3일봉으로 보면 그 정도의 상단선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간다고 해도 2457 정도까지는 반등이 필요하다. 등가 기준으로. 개파락 나오면 숫자가 좀 더 낮아질 겁니다. 똑같은 형태예요. 자, 요게 이제 띵글로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띵글 구조로는 이렇다. 자, 주봉으로는 아직도 8주 정도의 하락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3월 8일까지 4, 5, 6, 7, 8 3월 8일까지 주봉은 3월 8일까지 하락 우세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고 3일봉은 내일 오늘 저가를 깨면 18거래일 정도 18거래일 정도니까 이게 언제냐 2월 14일 2월 14일인데 아마 이게 명절이 아마 같이 끼어 있을 거예요. 2월 14일까지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는 하락 흐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저가를 깨면 1호는 끝난 거예요. 1호는 끝난 거야. 오르든 내리든 어쨌든 가다가 최저가 모드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하락 우세의 흐름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개인이 현물 매수만 계속 유지해주면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저가가 안 나왔다고 봐야 돼요. 아직 저가가 안 나왔다고 봐야 되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1월 달에 어디까지 누를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다 해드렸어요. 이제 일목을 보여드릴게요. 일목에는 꽤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목은 꼭 설명을 해드리고 가야 돼요. 자, 지금 326까지 왔어요. 326. 결국에는 이건 선행 스팬 1으로 가든지 2로 가든지 한쪽으로 가야 돼. 근데 여기 안 찍었잖아요. 안 찍었기 때문에 얘가 대등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찍으면 대등하잖아요. 322.66을 찍으면 얘가 선행 스팬 2를 찍는 거잖아. 그럼 얘는 대등할 거라고. 그래서 322.66을 못 찍으면 사시고 322.66을 못 찍으면 사세요. 위로 갈 거야. 근데 찍잖아? 그럼 매수하지 마세요. 내려가겠다는 얘기야. 종가가 320.66보다 낮을 거라고. 그러니까 1월달 종가가 322.66보다 낮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를 찍으면. 그럼 이제 기준은 명확한 거예요. 322.66 안 찍으면 매수한다. 320.66을 찍으면 매수 안 한다. 어차피 종가는 320.66 아래로 갈 거니까. 자, 월봉에 대한 설명 끝났고, 이주봉은 뭐 이슈 없어요. 얘는 지금 아직 끝나려면 시간이 필요해. 지금 1월 15일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돼야 봉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는 무시. 자, 그럼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데드잖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종가가 여기를 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틀 남았어요. 326.4 326.4보다 높으면 데드가 안 나요. 데드가 안 나면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 그쵸? 314.9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근데 얘가 데드가 나면 314.9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종가가 326.4보다 낮아요. 그럼 데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데드 상태가 되면 목표가 314.9가 되는데 이건 322.66보다 낮아. 결국엔 가다가 320.66 찍을 거잖아요. 그럼 상박은 없다고. 이해하셨죠? 3일봉은 오늘 할 일 다 했어요. 이거 이미 다 공유해 드렸죠? 이거 데드 냈잖아. 이거 데드 냈으니까 목표가가 328이다. 찍었으니까 얘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오늘 일봉 데드 났어요? 응? 오늘 일봉 데드 났어. 그러니까 아래쪽에 열려 있다고.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응?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왜냐? 데드 났어. 응? 데드 났어요. 나 이거 이렇게 빨리 데드 날 줄 몰랐는데 데드가 났기 때문에 예, 일봉은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 이틀 동안 오늘보다 낮으면 되는 거예요. 주봉이 데드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보다 종가가 낮으면 하방 우세가 되는 겁니다. 자, 코스피도 데드 났죠? 얘도 내려갈 수 있어. 내일 내려가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 2404. 예?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건데 내일 내려가면 여기까지 간다. 근데 이게 3일봉으로 봐봐요. 할 일 다 했죠? 할 일 다 했어 얘는. 예. 근데 주봉이 지금 데드 상태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코스피 200 지수랑 달라. 얘는 2499? 그러니까 2500 못 넘으면 데드 상태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2400 초반으로 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목표가가 애초부터 2400 초반이에요. 데드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위로 못 가면 2400대 초반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얘가 2400대 초반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코스피 200은 더 내리죠? 그럼 코스피 200이 더 내리다 보면 어디를 가겠어요? 322.66을 찍을 거 아니야? 그럼 322.66 찍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번 달은. 이번 달은 끝났다고 데드가 났기 때문에 안녕이에요, 안녕. 종가가 320.66보다 낮을 거라고. 자, 이틀 동안 못 오르면 2400 초반으로 간다. 지금 2436인가요? 네, 2400, 얼마지? 2435.90. 한 36 정도 돼요. 근데 36% 정도 더 내려야 된다고. 그럼 36이면 얼마지? 24에서 1.5%죠? 예? 1.5% 정도 아직 공간이 더 있다고 아래쪽에 주봉은. 예. 그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예. 여기도 되던데 이건 다음 주에 확인하고요. 그렇다고. 자, 얘는 데드 날라면 여길 가야 되죠? 2377. 예. 그죠? 그러니까 2400대 일단 초반 가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예? 지금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얘가 2400대 초반으로 가느냐 이것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가 주봉이 하락하면 타깃이 어디라고요? 314였나? 그 정도까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22.66을 딱 터치하면 얘는 이제 2377까지 열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3일봉은 할 일 다 했어. 예? 3일봉은 할 일 다 했다고. 근데 일봉이 데드났고, 일봉 데드난 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디가 걸려요? 주봉이 걸린다고. 그럼 주봉이 이제 목표가를 가기 위해서 코스피 지수는 2400대 초반으로 가야 되니까, 2400대 초반으로 가다 보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이제 같이 딸려 내려갈 거 아니에요? 혼자만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그 경우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의 주봉도 데드가 나면, 아까 코스피 200 지수의 목표가가 얼마였죠? 주봉에, 여기, 314.9잖아. 네? 여기까지 열린다고. 그럼 여기 가려면 어차피 322.66을 깨야 되잖아요. 그럼 320.66을 깨면 이제 월봉이 망가진다고. 그 월봉이 망가지면 이제 얘가 내려가면서 코스피 지수의 2377 거기까지도 이제 같이 밀어주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응? 이런 환경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봉이 올라야 돼. 주봉이 2500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주봉이 2500 이상으로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주봉은 계속 2400 쪽으로 향해 가는 그런 에너지가 작동할 거라고. 이해하셨죠? 네. 오늘 코퍼스가 2655원까지 왔습니다. 2655원까지 왔는데 일봉 아직 골드 못 냈어. 못 냈죠? 네.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3일봉이 골드 났어. 네? 3일봉이 골드 났어요. 3일봉 골드 냈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얘는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 잘 생각해 해보시라는 거예요. 골드 났다고. 골드 크로스가 났어. 그럼 목표가가 얼마야? 2755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잊지로
275예요. 275. 그죠? 275. 여기까지가 목표가라고.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싶다면 그러면 이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 이게 이제 275에 가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언제냐. 언제냐예요. 지금 2755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부터 그 기준선 26 값이에요. 그러니까 2755원을 가서 만약에 버티잖아? 버티면 그 다음 목표가 얼마예요? 주봉이 2755원 위에서 마감하면 그 다음 목표가는 3150원이에요. 3150원. 그러면 하락하기 전에 고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월달 고가 넘는다는 얘기지. 예? 이게 10월 고가잖아요. 10월 고가를 넘어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응? 10월 고가를 넘어야 된다고. 얘가 2755원을 넘겨서 주봉을 마감시켰다. 그러면 이제 3150원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10월 달에 고가를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분기봉의 저가를 깬다고. 저기 코스피 200 지수에 분기봉 저가 깨진다고. 그럼 최저가 모드가 되는 거죠. 305.14가 깨지는 거니까 여길 넘는다라는 거는 305.14가 깨진다는 얘기고 305.14가 깨진다라는 거는 280일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2755원을 간다라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응? 여길 넘어가면 얘는 이만큼 갈 수 있다고. 이만큼. 근데 얘가 여길 넘어가면 이제 분기봉이 고가를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분기봉이 고가를 넘어가는 거야. 지금 그 고버스는. 그럼 지수는 반대로 저가를 깨겠지. 그러면 이제 엄청난 힘이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제 주봉만 보셔야 돼. 이해되셨죠? 자, 3일봉의 목표가는 2755고 2755원을 넘긴 상태에서 주봉 종가가 2755원을 넘기면 31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3일봉 어디 있지? 여기는 목표가 왔어요. 목표가 왔어. 오늘 급등하는 바람에 인버스는 목표 채웠고요. 주봉은 지금 가격이면 골드야. 그러니까 이틀 동안 잘 버텨야 돼요. 지금 코스피 200 지수랑 똑같아. 응? 그러니까 이틀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격보다 높은 위치를 이틀만 버텨주면 돼요. 뭐 급등 안 해도 돼. 고버스 급등 안 해도 된다고 버티기만 해도 돼. 그러면 목표치가 상당히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들어오는 가격은 고버스 기준으로 2755원입니다. 그 가격을 언제 도달하느냐. 그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자리를 잡았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뭐 월봉도 하단선 아래 있고 분기봉도 하단선 아래 있고 뭐 다 하단선 아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일목으로 보면 아직 더 눌러도 돼. 예? 아직 더 눌러도 된다는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의 띵글로 보면 하단선이 진짜 잘 발달되어 있지만 이걸 일목으로 보면 아직도 더 내려갈 목표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여겨 잘 보세요. 고버스를 홀딩하는 전략은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들고 가는 건 가능한데 이제 얼마든지 흔들 수 있잖아요. 지금 위치에서 흔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 것까지 감안하고 거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지. 또 흔들면 또 흔들었다고 난리치고 이럴 거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쉽게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석을 하건,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하건, 저는 하락이 오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쵸? 저는 하락이 오지 않으면 틀린 거라고. 그건 명확한 거예요. 여기서 지수가 위로 올라가면 제가 설사 여기서 상방을 외친다고 해도 틀린 거지. 저는 밑으로 내려가야만 돼요. 저는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바닥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지수가 내려가지 않으면 제 분석은 틀린 거예요. 다만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다양하잖아요. 단기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에 맞게, 자신의 전략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단기적으로는 청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응? 지금 위치는 단기적으로 청산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요. 설사 지금 고포스가 더 오른다고 해도 지금 가격이 나쁜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하고 싶은 사람은 청산을 하셔야죠. 하지만 좀 더 길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보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차트를 꽤 잘 그리고 있어. 생각보다 상당히 차트를 잘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리스크를 끌어안을 만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보유 가치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현물 상당히 좋아요. 응? 5조 3천억은 근래에 1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1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개인 추이를 보세요. 추이를 보시면 벌써 지금 3,689억이에요. 12거래일. 예? 3,600억이라고. 되게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지금 레버리지는 8,700억을 샀어요. 개인이. 예? 개인이 8,700억을 샀다고. 그러니까 12월 달에 산 거 싹 다, 예. 판 거 다시 다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성전자도 사잖아. 그죠? 그러면, 예, 뭐, 2차 전지 사는 거 빼고, 2차 전지를 늘 사고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삼성전자까지 사고 있으면, 더 할 나위 없는 거죠. 고포스 파는 거 보세요. 예, 지난달에 2,100억 샀어요? 2,100억. 근데 지금 12거래일인데 3,689억이면, 예, 지난달에 산 거 다 손절했다는 얘기죠, 벌써. 1년 누계로 따져도, 1년 동안 누계로 따져도 매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한 물량을 전혀 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 예, 그것도 감안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와야 돼요. 뭐 시초가가 얼마나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기술적 반등은 와야 된다고 봐요. 예, 기술적 반등은 와야 되고, 내리는 건 금요일 날 내렸으면 좋겠고, 예, 금요일 날. 왜냐면 금요일 종가가 오늘 종가보다 낮아야 돼. 예? 금요일 종가가 오늘 종가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차트가 잘 망가져요. 그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만들어진 저가가 내일 깨지면 3일봉은 18거래일 동안 하락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올라갔다 내려가든 그냥 내려가든 그건 전 몰라요. 시간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주봉은 이미 1월 두 번째 주에 종가가 하락해서 하락이 시작된 거고, 지금 1월 세 번째 주인데 뭐 저가도 깼고, 제가 봤을 땐 고가도 뭐 올라갈 일은 없다고 봐요. 이틀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주봉은 앞으로 7주, 이번 주 빼고 7주 정도의 하락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면 2월 중순이고 늦으면 3월 10일? 예, 그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하락을 시도할 만하다. 그리고 이제 월봉까지는 다 망가져서 이제 남은 건 분기봉만 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305.14를 깨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이 될 거예요. 못 깨면 올라가는 거고, 예? 뭐 저기 주봉이든 월봉이든 아무리 찍어 눌러봐야 305.14 안 깨지면은 상방인 거고요. 305.14가 깨지면 그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322.66을 터치하면 이번 달 종가는 322.66보다 낮을 확률이 높고, 거기에 만약에 이제 322.66 아래로 내려갔는데 2377을 또 찍는다, 그러면 종가는 2377보다 낮을 확률도 추가된다라는 거, 이제 거기까지 감안하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사거나 함부로 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자리가 거래하기에 나름대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진짜 살벌하게 올랐잖아요. 20%가 올랐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20%가 오르는 동안에 안 받을 수가 없죠. 사실 저는 20% 오른 것보다 더 열받는 거는 7조 5천억을 매도한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저렇게 작은 지수 사이에다가 매도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 높은 위치에서 왜 저렇게 거래를 하나.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예, 이해가 돼야 뭔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정상화되는 시점이 와야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12월 달에 저가보다 지금이 더 낮아요. 그죠? 12월 달에 저가보다 지금이 더 낮다고. 그러면 지금 판단하는 게 12월 달에 판단하는 것보다 나쁜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고포스 현재 가격이 지난달 고가보다 높아. 예. 그러니까 12월 달에 판단 안 한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12월 달 시점에서 보면 예, 그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강요를 했겠죠. 근데 이제 제 결론은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 본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본인 눈에 보이는 걸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예.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예?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고 그걸로 그냥 상대방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과는 소통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왜 제가 그 사람한테 정보 제공을 해가지고 네, 안 좋은 소리를 듣냐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고포스 매도를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그죠? 고포스 매도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근데 운이 안 좋게도 저는 이렇게 빨리 빠질 줄 몰랐어. 예? 빠지는 시점이 조금 더 늦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렇게 326까지 바로 올 거라고는 이건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예. 저는 367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생각했어요. 367까지. 그러니까 361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367에서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생각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면 계속 하락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제 판단은 틀린 거죠. 타이밍을 못 잡았어. 사람들한테도 사람 이야기를 못했어요. 근데 보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팔만한 가격, 코스피 200 지수로 340, 330 그러고 없어요. 340, 330이에요. 거길 뚫고 나면 없는 거야. 그 다음에는 승부를 봐야지. 305를 깰 거냐 말 거냐에 따라 수익이 많이 증가하든 아니면 305를 못 깨고 지수가 반등해서 손실이 증가하든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330까지는 왔잖아요. 이건 사실 시작하기 전에 1월달에 모두 이야기를 해드린 내용이에요. 이거 예전 동영상 보면 다 나와요. 본인이 잘 판단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 중간중간 끊어야 될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변화가 왔을 때 후회하더라고. 본인이 결정을 했잖아. 아니에요?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나는 홀딩 하겠다. 나는 이걸 가져가겠다. 이미 머릿속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지수가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 자기가 판단했던 거를 까맣게 잊고 남 탓하기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분석이 안 맞네.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밑밥을 까는 거예요. 당신이 청산하고 싶다면 여기서 청산을 해. 여기서 청산을 해. 그래, 청산을 해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홀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머릿속에 전략도 없는데 제가 홀딩하라고 해봐요.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남 탓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340, 330 이거 왜 찍어주겠어요. 홀딩할 생각 없으면 털으라고. 본인 입장에서 나는 더 이상 홀딩할 용기도 없고 의지도 없어. 그럼 털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근데 본인이 진짜 끝까지 버텨보고 싶어. 그러면 305.14를 붕괴할 때까지는 가야 돼요. 거길 붕괴하면 생각보다 더 높은 가격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이 동영상은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돈을 받는 게 아니야. 그죠? 여러분이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인지를 하세요? 네, 그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무료로 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무료로 정보를 받는데 문제될 게 뭐 있어요? 틀리면 실력이 부족한 거고 맞으면 볼만한 거잖아. 그죠? 맞으면 볼만한 거고 틀리면 실력이 없는 거야. 근데 실력이 없는데 무슨 고민을 하세요? 구독 취소하고 빨리 다른 채널로 가면 되지. 그 코스피 3천 간다는 채널도 있잖아요. 그런 채널 가셔서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죠? 그게 깔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